1968년 어느 차가운 겨울날, 김신조가 이끈 북한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했다는 소식이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인천 앞바다의 작은 무인도 실미되는 기묘한 비밀이 시작되고 있었다. 너희들은 이제 죽은 목숨이다. 684 부대 교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31명의 젊은이들에게 선고처럼 내려졌다. 그들 중 대부분은 감옥에서 끌려나온 사형수들과 무기징역수들이었다. 일부는 가난 때문에 절도를 저지른 청년들, 또 다른 일부는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기로 결심한 자원자들이었다. 김일성의 목을 따오면 모든 죄를 사해주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달콤한 약속과 함께 그들은 실미도로 향했다. 하지만 그 섬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약속된 영광이 아니라 인간을 짐승으로 만드는 지옥 같은 훈련이었다. 실미도의 새벽은 언제나 고함 소리로 시작됐다. 일어나라, 이 개새끼들아. 교관들의 욕설과 발길질에 잠에서 깬 대원들은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도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들어야 했다. 이것은 매일 아침의 일과였다. 훈련병 박모, 당시 23세의 증언에 따르면 겨울철 새벽 6시부터 바닷물에 들어가 30분씩 헤엄쳐야 했습니다. 물에서 나오면 온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죠. 그래도 바로 다음 훈련을 해야 했어요. 점심시간조차 평범하지 않았다. 대원들은 살아있는 닭의 목을 맨손으로 비틀어 죽인 후 날것으로 뜯어먹어야 했다. 이는 적에 대한 잔혹성을 기르기 위한 훈련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비인도적 행위였다. 처음에는 토했습니다. 하지만 안 먹으면 맞거나 며칠을 굶어야 했어요. 결국 살기 위해 먹었죠. 생존자 김모, 당시 25세의 처절한 증언이다. 훈련이 계속될수록 대원들의 정신과 육체는 한계에 다다랐다. 하루 20시간이 넘는 혹독한 훈련, 하루 한 끼의 보리밥, 그리고 끊임없는 폭행과 모욕이 이어졌다. 1969년 여름,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훈련병 이모는 탈진으로 쓰러진 후 의료진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부대는 이를 훈련 중 사고사로 처리했을 뿐이었다. 형은 마지막까지 집에 가고 싶다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같은 방을 썼던 동료의 증언은 가슴을 찢었다. 그 후로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 발생했다. 폭행으로 인한 내상, 무리한 훈련으로 인한 골절, 영양실조로 인한 각종 질병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철저히 은폐되었다. 1971년 박정희 정권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생겼다.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실미도 부대의 존재 자체가 외교적 부담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차가운 계산을 했다. 더 이상 쓸모없어진 도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해산한다는 통보를 받은 대원들의 반응은 절망 그 자체였다. 4년간 지옥 같은 훈련을 견디며 살아남은 것은 오직 임무 완수 후 사회로 돌아간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희망마저 철저히 배신당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부가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이다. 비밀을 아는 증인들을 영구히 입막음하려는 음모였다. 1971년 8월 23일 밤 10시 30분 해산 명령을 받고 절망에 빠진 대원들이 마지막 선택을 했다. 김신조를 잡으러 간다며 4년을 지옥에서 보낸 그들에게 정부가 내린 것은 해산 명령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형 선고였다. 교관들을 모두 집합시켜라. 대원들은 무기고를 점거하고 교관 4명을 인질로 잡았다. 그들의 요구는 단순했다.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억울함을 호소하겠다는 것이었다. 새벽 2시
탈취한 버스를 타고 실미도를 떠난 24명의 대원들은 인천항을 거쳐 서울로 향했다. 버스 안에는 긴장감이 팽팽했다. 4년간 죽음의 훈련을 견뎌낸 이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한 번의 기회뿐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냉혹했다. 협상은 없었다. 오직 제거만 있을 뿐이었다. 8월 24일 오전 6시 서울 신림동에 도착한 대원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경찰 특공대와 군부대였다. 포위망이 좁혀지자 대원들은 마지막 저항을 시작했다. 우리를 버린 것은 정부다. 우리에게 죽음을 강요한 것도 정부다. 총격전이 벌어졌다. 대원들은 하나둘 쓰러져 갔다. 마지막 순간 대원장 강인찬은 수류탄으로 자폭했다. 함께 있던 동료들도 뒤따랐다. 혈전이 끝났을 때 20명이 사망하고 단 4명만이 살아남았다. 그마저도 모두 중상을 입은 채였다. 정부는 처음에는 이들을 무장공비라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군 특수범이라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신민당 이세규 의원이 그들의 정체가 공군 산하 무장특공대라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세규 의원은 이후 남산으로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당해야 했다. 국회에서 진상조사가 시작되자 생존한 4명의 대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이 실미되는 대체 왜 들어간 겁니까? 거기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들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비밀 사항이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억울해서 국회까지 온 그들이 오히려 침묵을 지킨 것이다. 진상조사를 앞두고 군 관계자가 찾아와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이대로 가면 어차피 사형당할 거야. 마지막 기회다. 같이 월남 파병 가자. 그 대신 누가 묻더라도 보안상 절대 말할 수 없다고 해. 하지만 이것도 거짓이었다. 이들은 이미 1969년부터 사망신고가 접수되어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생존자 임성빈 역시 본적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결국 4명 모두는 1972년 1월 11일 군사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3월 20일 그들은 오류동 공군부대에서 총살당했다. 가족들은 소식조차 듣지 못했고 시신은 안매장되어 지금까지도 행방이 밝혀지지 않았다. 실미도 사건은 철저히 은폐되었다. 언론 통제로 더 이상의 보도가 금지되었고 사건은 빠르게 묻혔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야 비로소 금기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생존자 김모, 당시 25세의 어머니는 2003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도 몇 년 후에야 들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도 몰랐습니다. 40년을 기다렸지만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어요. 또 다른 유가족은 정부가 우리 아이들을 이용만 하고 버렸다며 그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었는데 라고 오열했다. 2003년 영화 실미도가 개봉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 진짜 실미도의 참상은 상상을 초월했다. 정부는 뒤늦게 진상조사와 유족 보상에 나섰지만 이미 대부분의 당사자와 가족들이 세상을 떠난 후였다. 그들이 흘린 피와 눈물, 그리고 국가에 대한 맹목적 신뢰는 차가운 바닷물 속에 영원히 잠겨버렸다. 오늘날 실미도는 평화로운 관광지가 되었다. 하지만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권력이 개인을 도구로 사용하고 버리는 일, 그것만은 절대로